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학생을 위한 일반 물리학 챕터 12 강의 동영상입니다. 자, 챕터 12는요. 앞에서 배운 힘과 지금까지 배운 힘과 돌림힘, 직선에서의 힘과 회전에서의 돌림힘을 합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탄성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퀄리브리엄과 엘라스티시티라고 되어 있죠. 평형과 탄성입니다. 자, 먼저 평형을 봅시다. 평형.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에는 평형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힘의 평형과 일반적인 직선 운동에서의 힘의 평형과 이 힘의 평형이라고 하는 거와 또 하나는 뭐가 있었죠? 돌림힘이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고등학교에서 물리학 1을 배우신 분들은 이 힘의 평형만 배웠고 물리학 2까지 배우신 분들은 돌림힘의 평형까지 배우셨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물체가 있어요. 물체가 있을 때 평형 상태라고 하는 거는요. 힘의 평형은 뭐예요? 모든 힘을 합했을 때 얼마 나와야 돼요? 0이에요. 합력이 0. 돌림힘은요. 모든 돌림힘을 합하면 0 나와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지만 평형 상태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일반적으로 물체가 있어요. 지면에 물체가 놓여 있어요. 이 물체가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예를 들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F만큼의 힘이 가해졌다고 칩시다. F1만큼. 그럼 이 물체는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되죠. 마찰을 무시해 보세요.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되죠. 그런데 평형이 되려면 움직이면 안 되죠. 그럼 합력이 0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이 작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이 물체는 가만히 있죠. 그렇죠? 그런데 두 개의 힘이 같은 일직선상에서 반대로 작용해야지만 가만히 있죠. 만약에 같은 일직선상에서 작용하지 않고 같은 일직선이 아닌 곳에서 서로 작용한다면 이 물체는 회전을 해요. 그렇죠? 자, 그러면 회전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회전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회전하는 방향으로 다시 또 0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물체가 평형 상태에 있다. 물체가 평형 상태에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표현하느냐? 바로 선속도가 0. 선속도가 0입니다. 이 선속도와 관련된 물리량이 뭐가 있어요? 운동량이 있지요. 운동량이 있습니다. 그렇죠? 요게 0이면 돼요. 또 하나는요. 평형 상태가 된다는 얘기는 알짜 힘이 0이니까 알짜 힘이 0이라는 얘기니까 운동량이 0일 수도 있지만 운동량이 변하지 않을 수가 있죠. 델타 P가 0. 그 얘기는요. V가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변화량이 없다는 얘기예요. 변화량이 없다는 얘기는 운동량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일정한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 됐습니까? 즉 P 벡터가 일정할 때, 콘스턴트일 때요. 일정할 때 우리는 평형 상태라고 해요. 그럼 마찬가지로 돌림힘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림힘에서 회전각 운동량. 각 운동량이 얼마가 돼야 돼요? 마찬가지로 요거예요. 일정해야 돼요. 됐어요? 단 이거의 전제 조건은 뭡니까? 질량 중심에 대한 겁니다. 이거의 전제 조건은 힘이 작용한 게 질량 중심에 작용한 힘이 이 관계가 됐을 때 우리는 평형 상태라고 해요. 됐어요? 자, 그럼 이걸 이제 힘으로 변형시켜 보자고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힘과 운동량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었냐면
총합 dt, 운동량의 총합이에요. 이렇게 나왔었죠. 그렇죠? 자, 되셨어요? 그런데 P가 이게 지금 일정하단 말이에요. 이게 일정한 걸 미분하면 얼마 나옵니까? 0 나오죠.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F 알짜 힘이 0일 때, 요때를 우리는 힘의 평형 상태라고 합니다. 알짜 힘이 0일 때. 자, 그럼 각운동량에서는요. 각운동량에서의 토크는요. 알짜 토크는요. 어떻게 나왔어요? D, dt, L 벡터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근데 L 벡터가 뭐예요 지금? 콘스턴트예요. 그거를 미분하면 이거 얼마 나와요? 0 나오죠. 따라서 여기서도 뭐가 나와요? 알짜 토크가 0일 때를 우리는 평형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물체는 어느 쪽으로도 움직이지도 않고 회전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를 우리는 평형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되었습니까? 모든 외력의 벡터적인 합이 0인 경우, 모든 외력의 벡터적인 합이 0인 경우, 즉 알짜 힘이 0이죠. 그 다음에 모든 외력인데 모든 외부 돌림 힘의 합이 0인 경우, 그때도 평형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물체는 움직이지도 않고 그대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지금 1차원일 때는 상관없는데 3차원상에서 물체가 가만히 있다면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F 알짜 힘이 0이 되는데 이게 3차원상에서 0이래요. 그러면 F X축 방향의 알짜 힘이 0이고요. 일단 벡터 표시는 뺄게요. F Y축 방향도 0이고요. F 알짜 힘 Z축 방향도 0이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토크로 따지면, 돌림 힘으로 따지면요. 이게 0이란 얘기는요. X축 방향 그게 0이고요. 타우 Y축 방향 0이고요. 타우 Z축 방향이 0이 돼야 돼요. 공간상에 따진다면요. 됐습니까? 만약에 평면상에서 따진다면 이거 중에 두 개의 좌표만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거는 물체에 지금 물체가 어디에 힘이 작용할 때라고 했습니까? 물체 어디에? 질량 중심이었죠. 센터 오브 매스였어요. 질량 중심. 됐습니까? 그럼 이 질량 중심은 과연 어디냐? 이 질량 중심은 바로 무게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Center of Gravity. 요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무게 중심하고 질량 중심하고 과연 일치가 되느냐? 일치가 됩니다. 자, 해볼까요? 여기 책 교재에 있는 것처럼 임의의 물체가 이렇게 있어요. 좌표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0이에요. 여기가 X축, Y축이라고 합시다. 임의의 질량, 점질량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MI예요. 질량이. 이 점질량이 작용하는 힘 뭐 있습니까? 중력 있죠. FG. I 점질량이 작용한 중력 GI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 이렇게 돼요. 그럼 이 물체가 위치한 X축 좌표, 이게 XI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게 중심이면은 요 힘에 의해서 얘는 돌아가죠. 그래서 요만큼이 바로 뭐예요? 모멘트 8이에요. 이게 모멘트 암입니다. 8이에요. 요게 선분 OX가 OXI, 요게 지금 모멘트 8이에요. 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걸 토크, 돌림힘을 따져봅시다. 돌림힘, 타우, I는요, 질량 MI에 작용하는 돌림힘은요, XI, FGI예요. 되셨죠? 자, 그런데 이러한 점질량이 무수히 많지요. 그렇죠? 무수히 많은 거의 전체 다 더한 돌림힘, 알짜 돌림힘은요, 어떻게 하면 돼요? 시그마, 타우 i를 다 합해주면 되죠.
이거는 시그마 xi fgi예요. i는 1부터 n까지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똑같은 모양이 있는데, 이번에는 좌표는 여기 있고요. 좌표도 똑같아요. O 똑같고요. 대신에 여기가 무게중심이라고 쳐봅시다. COG Center of Gravity예요. 무게중심이에요. 이 무게중심에 작용하는 힘 FG. 자, 이 무게중심의 좌표 여기를 XCOG요 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다시 무게중심의 모멘트 팔이죠. 요만큼이 바로 모멘트 암이에요. 어떤 거예요? 센터 오브 매스의 모멘트 암이에요. 자, 그러면 OXCOG 요거가 바로 모멘트 팔이에요. 그럼 이때 무게중심에 작용한 토크 타우는 어떻게 나옵니까? XCOG 곱하기 FG 나오지요. 무게중심이니까 요거 FG라고 그냥 표현해 놓은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럼 무게중심에 있는 게 i번째인가요? i번째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요거 보세요. 요거 하면 뭐가 됩니까? 이거 FGI를 다 합하면 뭐가 되죠? 그게 바로 FG죠. 전체 무게중심이니까, 무게중심에 작용한 힘이니까. 됐어요? 자, 그럼 이거를 다시 쓰면 이거는 뭐하고 같냐면 XCOG 요거는 시그마 FGI랑 같단 말이에요. 모든 입자에 작용한 힘을 다 합한 거가 전체 무게중심에 작용한 힘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표현이 되지요. 되셨어요? 자, 그러면 요 놈이 자, 이거랑 어떤 관계요? 같죠? 왜요? 여기 있지 않습니까? 타우지하고 요 놈은 지금 질량을 다 합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전체를 나타내는 거죠. 이것도 그럼 전체 힘이죠. 그러니까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같다고 놓으면요. XCOG 그 다음에 시그마 요거 FGI 요놈이 위에 거요. 시그마 XI FGI예요. 자, 그럼 FGI는 MI 질량에 작용하는 힘이죠. 그러면 이거는 다시 어떻게 표현되냐면 X 센터 오브 그래비티 그 다음에 이거는 시그마 F를 표현하면 MIGI 나와요. 중력가속도. 그 다음에 이건 오른쪽 거는 시그마 XI 마찬가지로 MIGI 나와요. 되셨죠? 자, 근데 같은 장소 하면은 요거 똑같으니까 없어지죠. 그럼 뭐만 남아요? XCOG 시그마 MI는 시그마 XI MI 나와요. 되었어요? 자, 그럼 이건 뭐예요? 전체 질량 라지 M. 따라서 X COG 시그마 MI는 시그마 XI MI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라지 M이죠. 그렇죠? 저게 라지 M이에요. 저게 라지 M이면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X COG는 라지 M분의 1 시그마 XI MI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거 하면은 이거랑 시그마 해서 없어지죠? 그럼 뭐가 나와요? 따라서 X
COG는 뭐가 나옵니까? XCOM, 질량 중심이죠. 이거는 앞에서 했었지 않습니까? m분의 1 시그마 xi mi가 바로 뭐예요? XCOM이라고 했었죠. 왜요? 질량 중심 할 때 했습니다. m 전체 질량 곱하기 질량 중심이 요거는 시그마 xi mi라고. 그래서 이거 넘기면 이게 요 값 전체가 지금 x 질량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량 중심과 무게 중심은 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물체의 점질량을 따진다면 이 점질량이 바로 무게 중심, 질량 중심, 점질량을 질량 중심으로 본다면 이 질량 중심의 모든 무게가 작용한다라고 보아도 무방하다는 얘기예요. 형태가 어떻게 되건 이거에 질량 중심이 있다. 그러면 여기가 바로 질량 중심이면 여기가 바로 무게 중심이다. 그 얘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곳에 힘이 작용한다 라고 표현을 해도 된단 말이에요. 각각의 모든 위치에 작용한 힘이 마치 여기 한 곳에 작용한 것처럼 표현해도 무방하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어요? 자, 그럼 이거를 이용해서 뭘 합니까? 힘의 평형에 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겁니다. 이게 교재에 있는 겁니다. 지금 교재에 있는 문제 이걸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거는 그림만 그려놓고 설명은 다음 영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이게 라지 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는 길이가 L이라고 되어 있고요. L이라고 되어 있고 요거 중심에서부터 중심까지 요 길이가 얼마냐면은 4분의 L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막대의 질량은 스몰 m이고요. 되셨죠? 자, 이거에 대한 풀이는 다음 영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